안녕하세요. 저는 코인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7월 19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브리핑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이 이제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죠. 자,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자, 이제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미국 대형은행들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순이익이 19% 그리고 매출이 11%가 급증해서 지금 좀 급등을 했죠. 4.4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은 감소했으나 매출이 전년 대비 2% 상승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지금 AI주의 열풍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가 됐죠. 근데 최고점을 갱신해가지고 이제 나스닥은 좀 상승 마감을 했다. 자, 지금 어찌됐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라는 거는 어찌됐든 나스닥의 어떤 단독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됐다라고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는 여전히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회의가 있는데 뭐 금리 인상 0.25p 되는 거는 지금 97%로 완전히 확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번 달에 있을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이 되겠죠. 그래서 7월 금리 인상 이후 어찌됐든 지금 CPI 지수랑 PPI 지수 이런 것들이 물가가 잡혔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지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제는 아직 건재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이런 신호들이 많이 오고 있죠. 사실 지표만 보면은 물가가 잡혔습니다. 잡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금리 동결을 할 건데 그 전에 6월 달에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들, 연준 의사들이 했던 발언들이 이번 연도 안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두 번을 더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금리 동결이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 상황이 또 변동성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지금 뭐 횡보를 많이 해가지고 거래가 뭐 거의 없었죠. 뭐 손실도 보지 않고 수익도 보지 않는 구간에서 계속 저희 뭐 가두리죠. 예, 가두리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설정값들 짧게 잡으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익 조금씩 먹고 나오시면은 그래도 수익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예, 확실히 시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특별한 뭐 호재나 조용하다 보니까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들이 없으니까 시장이 조용한 거겠죠, 지금. 그래서 이벤트들이 없어서 시장이 좀 조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3분 만에 해버렸네요.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어, 주가 조작,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지수, PPI 지수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에서 이제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은 지갑 이동하면서 그 호재가 나스닥에는 적용이 됐지만 비트코인 시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물가가 잡히고 뭐 안 잡히고 그러니까 지표를 한 가지만 봐서는 시장의 흐름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장의 변동성, 불안정성에 대해서 오늘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은
의도적인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시장의 불안정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갈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MBC 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 500원 주식을 25,000원에 팔 수 있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았던 겁니다. 자, 볼게요.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비상장 주식들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자, 500원짜리가 상장이 되면 25,000원이 된다라고 투자자들을 이제 꼬드기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5월 말에 상장합니다. 기업 측에서 확정자료 다 받아놨고요. 유출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됐든 투자자들한테 말을 해놓고 상장이 5월 말에 상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자기네들이 투자 손해 보면은 환불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최소 2배나 3배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자,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수익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투자 수익에 대해서 2배, 3배, 뭐 4배, 5배, 뭐 100%, 200% 이렇게 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된다라고 말을 하고 뭐 기업 측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날조해서 투자자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상장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5월 말이 되면요 사무실이 없어집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사기거든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자, 비상장 이게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비상장 코인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리딩방이 아니라 요거는 비상장 코인입니다. 자, 600만 원 내면은 우리 코인을 사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생긴다. 수익률은 300%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장. 또 여기 또 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다단계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코인을 사가지고 이게 300%가 오를 거니까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팔아라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볼까요? 자, 신규 회원 모집 시 수당 지급이 된다. 그리고 세계 유명. 자, 이거 되게 많아요. 엘뱅크라 그래가지고 엘뱅크 거래소에서 벌써 상장이 되었고 한국에도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회원 모집 시 지급한 코인은 추후 거래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어떤 거냐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이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단이 더 악랄합니다. 자, 뭐, 자, 이렇게 자, 코인을요, 지금 뭐 봐서, 자,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다. 자, 어떤 거냐? 한 1억 5천 정도 코인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빗썸이라든가, 빗썸보다는 코인원 쪽에서 이번에 이슈가 많았죠. 코인원에 이제 확인되지 않는 업체들 뒷돈으로 받고 상장을 시켜줘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이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기사로 맨날 보이거든요. 코인원 뭐 상장 대가로 얼마를 받았네, 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 어떻게 하냐면요. 코인을 하나 발행을 합니다. 자, 코인 발행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어떤 거냐면요. 자, SBS 코인 10만 개 발행해도 돼요. 예. 자본금 840으로 시총 2천억 찍은 코인.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KBS에서, 예. KBST, 코인을 직접 만들어 봤다. KBS가 알트코인을 만들었더니 6억 8천이 생겼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인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좀 모집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코인을 하나 발행을 합니다. 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하고요. 코인을 뭐 최운 코인 하나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진짜 실제로. 자, 투자자들한테 아까처럼 투자자들한테 상장됐다. 외국 거래소에는 상장됐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들, 그리고 주식과 다르게 비상장 코인은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예, 상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과 다르게 비상장 코인은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 락업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락업은 어떤 거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이 상장을 해도, 지금 저희가 업비트에 있는 거 사고 싶으면 바로 사고 팔고 싶으면 바로 팔잖아요. 근데 신규 상장 코인이라고 해도, 근데 저런 코인들은 락업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코인 상장을 해도 매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추 거래가 안 된다고 나오죠. 회원분 시 지급한 코인은 추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자, 수위 지금 보면요. 상장하자마자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2,000원이 원래는 상장할 때 2,000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상장하면 2,000원이다. 자, 이거 2,000원 맞다. 이거 내가 뭐 1,000원에 주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쭉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원래는 대체적으로는 이런 그림보다는 아발란체를 봐야 되나? 1인치 네트워크. 1인치 네트워크. 이제 급상승하는 게 이렇게 많거든요. 이게 쭉 올랐다가 여기 이렇게 내려오죠. 예, 보시면은 자, 이게 1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4시간으로 볼까요? 상장을 하면요. 원래는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내립니다. 예, 말 그대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에는 못 팔아요. 예, 못 팔았다가 1첩 락업 해제라고 해서 얘가 충분히 지금 보시면은 이 1인치 네트워크라는 게, 자, 최고점 어디까지 올랐냐면은 지금 보면은 2만 3천 원짜리가 지금 현재는 445원이죠. 지금 2만 3천 원까지도 거래됐었던, 처음에 상장을 하면은 그 코인이 쭉 지금 여기 보시면 4천 원대예요. 이것도 4천 원대인데 쭉 떨어져 갖고 지금 어떻게 됐죠? 400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이익을 보는 구간에서는 누가 파느냐? 자, 코인 발행한 사람들이 비싼 가격으로 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코인 발행한 사람들이 지금 이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뭐 1차 락업 해제, 2차 락업 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점점점 팔아서 매도세가 강해지면 당연히 코인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상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이고. 자, 비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시장 형성이라는 거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래되는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자, 만약에 세력이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를 볼게요. 자, 세력이 코인을 발행 혹은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을 선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산이 100억이 있다 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뭐 한 20억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코인을 100억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자, 100억 원어치를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말 그대로 한 종목을 독점하게 되는 거겠죠. 한 종목을 독점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들이 시세를 올립니다. 예. 어떻게 하냐? 본인이 사서 뭐 100억 원어치를 산 다음에 본인한테 파는 겁니다. 자, 내가 내 거를 파는 거예요. 제가 또 사는 거예요. 내가 100원 어치 있는 거를 또 다른 돈으로 또 사는 겁니다. 본인한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그랬죠. 분명히 가격을 올려서 살 겁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지속적으로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급등 코인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급등 코인. 뭐 이런 것들 뭐 세력이 오는 거 엄청 많거든요. 자, 뭐 이거는 뭐 그런 사례가 아닐 수 있지만 본인이 쭉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요 정도까지만 올려줘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1.6% 이거 볼까요? 자, 펀디엑스가 지금 올랐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 리플로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리플로 볼게요. 자, 리플.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인 특징 뭐죠? 예, 이때 거래 1위를 달성했던 리플. 자, 오르기 시작하면요. 투자자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듭니다. 이거를 급등을 하는데 나도 돈 벌어보겠다고 여기에 또 무자비하게 엄청 사요. 자,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120억의 시가총액인데 100억 원어치를 사서 거기에 다 팔면은 자, 어떻게 되죠? 투자자들이 막 몰려서 어떻게 되죠? 가격이 막 오를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쭉 날리면은 이게 쭉 빠지는 겁니다. 쭉 빠지는 거예요. 의도적 이런 거죠. 쭉 올랐다가 쭉 빠지죠. 지금 보면은 그냥 하루 차트입니다. 이게 2023년 2월 24일 날 올랐다가 자, 23일 날 빠지죠. 이렇게 쭉 올렸다가 쭉 뺍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그냥 다 매도 털고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토스님.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세력들이 이런 금액이 작은 뭐 방금 보셨던 헌트 말고도 많죠. 뭐 100원짜리 코인도 있고 30원짜리 코인도 있고 50원짜리 코인도 있고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코인들을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겁니다. 독점을 120억이 시가총액이면 100억 원어치를 사서 본인한테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급상승을 하고, 자, 급상승을 하면은 누가 몰려요? 개미 투자자들이 또 뽑아 먹겠다고 여기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리겠죠. 자, 올린 다음에 본인들은 아,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120억 중에서 100억을 샀는데 이 100억어치를 그냥 쭉 팔아가지고 쭉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런 차트들이 전형적인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게 계단식이 아니라요, 하루 만에 쭉 내려올 수가 있을까요? 자, 볼게요. 4시간 차트로. 자, 지금 보면은, 어휴, 심각하네요. 예. 지금 이게 4시간 차트거든요. 자, 그러면은 24일 날 새벽 5시에 쭉 올렸다가 사람들이 쭉 몰려들죠. 그러다가, 1차 털고 조금 올렸다가 이제는,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24일 5시에, 497원이었는데, 자, 400원대로 497원 볼까요? 어, 여기 있네요. 3월 6일 날 이렇게 쭉 빠지게 됩니다. 지금 금액이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50% 가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50%가 올랐다가 50%가 쭉 빠지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는 어떤 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려서 이거 뭐야 오르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 올랐을 때도 오르는 경주마에 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알아서들 올려요. 이렇게 알아서도 올려요. 자, 이렇게 올리면은 세력은 쭉 털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사고 싶은 사람들 많아. 나는 지금 보면은 400원대 아마 여기 매집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매집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나는 400원대 이렇게 매집을 해 놓은 다음에 400원대 이렇게 이럴 때 매집을 조금씩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자,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쭉 올렸다가 바로 팔아 버린다. 이게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 동안 있었던 변동성입니다. 자, 차트가 너무 이상하죠. 원래대로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한번 50%가 올랐다가 그게 또 얼마 안 가서 바로 빠지느냐? 바로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유방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지 또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또 그런 심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 코인리스 가면 있겠네요. 자, 여기 있죠. 업비트 리플 거래액 세계 1위 바이낸스 앞질렀다. 예, 지금 한국인들은 경주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른다고 하면 오른대 쫓아가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저희는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이 업비트 리플 거래액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 지금 3월 달 거거든요. 잠깐 나올 거예요. 아마. 저게 있는데 뭐 하여튼 이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저번 방송 때 보여드렸는데 지금 또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경주말을 너무나 좋아해서 급등하는 코인들에 타는 성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미들이 꼬인다라는 거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급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호재에 대해서 급등하는 코인들은 이유 이씨 급락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 메커니즘을 사면은 가격이 오르고 팔면은 가격이 내린다. 요거를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ETF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도대체 지금 블랙록에서 ETF를 하는데 현물 ETF를 상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업비트에서 바로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자산운용사 말 그대로 블랙록한테 코인을 판 다음에 이 코인을 기관이나 이제 기업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이거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기관이나 기업들은 거래소를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런 것들 많았죠. FTX 파산 하면서 돈 날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거래소 사기가 굉장히 많죠. 우리 거래소 하면은 뭐 우리 거래소 해라 그래서 거래소도 굉장히 선별이 되게 중요한데 어찌됐든 거래소를 보고 이런 믿을 수 없는 거래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운용사인 이 블랙록에서 자산운용사를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SEC가 그리고 증권형 토큰이 뭐가 문제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주가 조작 때문입니다. 자, 리플이 승소를 한 거는 자, 리플이라는 코인이 상품이 되냐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리플사가 저 리플이라는 코인을 어떻게든 시세를 올릴 것이라는 정보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 김남국 코인도 문제가 되는 게 위믹스였죠. 위믹스 비트코인이었으면 아마 문제가 될 확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위믹스였죠. 그리고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또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에 이 김남국이라는 국회의원은 다 팔았죠. 자,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위믹스 대표한테 위믹스 대표가 아마 위메이드 대표겠죠. 위메이드 대표는 이런 걸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한테 거짓 정보를 줄 리가 없겠죠. 벌써 김남국은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될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블랙록이 자, EDXM부터 갈게요.
블랙록부터 갈게요. 자, 블랙록이 SEC 현물 ETF 승인이 될 것 같은 이유는요. 지금 다른 그 자산 운용사에서 ETF 신청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동성님 안녕하세요. 그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ETF 승인 신청을 했을 때 반려가 났었죠. 근데 블랙록이 현물 ETF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블랙록이 가장 큰 자산 운용사여서가 아닙니다. 확실히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죠. 블랙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건을 제외한 모든 건수들의 상장을 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블랙록은 다른 자산 운용사랑 달랐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감시공유 협약이라는 것을 조항에 넣었습니다. 자, 이 감시공유 협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시장 그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장 거래 활동가 자, 아예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고객들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거죠. 거래소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주식에도 가격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래소 간 그 감시를 해가지고 뭐 데이터들을 다 공유하고 이런 것들 거래 활동, 청산 활동, 고객 식별 정보까지 공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조작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다 감시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감시 공유 협약을 넣었기 때문에 SEC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반려를 시키지 않고. 예. 이런 지금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뭐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주가 조작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저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상장이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이런 세력들이 놀이를 하기에 너무 편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감시 공유 협약을 통해서 이 시장 주가 조작을 하기가 시장 조작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감시 공유 협약 상대를 코인베이스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그 SEC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시장에 이 감시공유 협약을 하자고 늘상 말을 했었습니다. 원래 SEC가 원래 주장했던 조항이다. 가상화폐 시장도 감시공유 협약을 해야 한다라고 늘상 말을 했던 거라서 블랙록이 이번에 오케이 감시공유 협약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이런 주가 조작이라는 게 시세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시장에 가장 민감한 사항이 이런 주가 조작이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려면 아까 뭐 CPI 지수 PPI 지수 올랐을 때 예상치 하에서 나스닥이 급상승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뭐만 했죠? 구경했죠. 예, 저희 구경했죠. CPI 지수하고 PPI 지수 예상치 하회에서 물가 잡혔다 라고 했을 때 나스닥은 급상승하면서 파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뭐 하고 있었냐면은 파티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구경. 예.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뭐 굳이 찾자면은 미국 정부에서 범죄 수입으로 압류한 코인을 시장에 내놨죠. 지갑 이동을 했죠. 자, 그럼 주가 조작 누가 했죠, 지금? 예, 미국 정부가 했죠, 어떻게 보면. 예. 자, 실질적으로 매도세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매도세가 그렇게 들어왔으면은 지금 떨어져야겠죠. 근데 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아직 팔지 않았다. 자, 어찌됐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의 하나잖아요. 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를
오르는 건데 원래는 오르는 건데 자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횡보를 했죠.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액션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치 매도세가 매도 압력을 엄청 넣을 것처럼 액션을 여기서 취했죠. 예, 그럼 누가 주가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일종의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 주가 조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시장을 읽을 수가 없으니 자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엄청나게 불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의도적인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 설립한 거래소 EDXM은 누군가가 제3자로 인해서 그 주가를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권형 토큰이 아닌 딱 네 가지 토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 네 가지 종목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우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월가든 아까 말했던 SEC든 아니면 블랙록이든 아니 모든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어떤 거냐? 누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주가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방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0억이 있으면 120억짜리 시가총액들은 저희가 독점을 하고 선점을 하고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죠. 근데 비트코인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건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비트코인을 이거를 이 하나에 4천만 원짜리를 80% 90% 이상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세계에 없다는 거죠. 예, 이거를 독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력들이 여기에 뭐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는 하나 이 종목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세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진짜 이 시장이 확실히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떠한 지표를 통한 시장의 변동성을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누군가가 의도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아했던 것 같아요.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고 시장에 뭐 훈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굳이 찾자고 하면은 또 어찌됐든 누군가 의도해서 생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시죠. 예.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 투자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볼까요?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수이, 페페, GMT, ETC까지는 뭐 인정. LQTY 지금 보면은 지니까 보면은 자 GMT 이거 스태프인가요? 네, 0.24달러. 자 0.2달러면요 몇백 원 하지도 않아요. 1달러가 지금 1,200원이니까 지금 1,000원도 안 하고 1,000원도 안 하고 1,000원도 아니고 이거 1,000원 좀 넘네요. 이거는 1,000원이 좀 넘는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코인들을 투자를 하시다 보면요 분명히 청산빔을 쏩니다. 자 청산빔을 누구가 맞아서 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청산빔을 한 명이 쏘기에 굉장히 좋은 롱이든 숏이든 쏘기 좋은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어떠한 의도적인 이유로 분명히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변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린 뭐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에 대해서 늘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런 밈코인들이나 혹은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은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오늘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메이저 코인은 뭐고, 알트코인은 뭔가요? 자,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그냥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알트코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알트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포함입니다. 이더리움까지 포함해서. 자, 이게 사전적 의미고요. 메이저 코인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메이저 코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뭐 메이저 코인으로 올라갔죠. EDXM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니까 플로우도 이것도 메이저 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솔라나, 솔라나도 에이다도 메이저 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이라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메이저냐 아니냐 이런 거를 뭐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래를 해서 거래량을 얼마나 꾸준히 하고 오느냐, 갖고 있느냐가 메이저 코인. 리플 같은 건 메이저 코인이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지금 뭐 가장 그 거래소로 그 자금을 이동하는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매도세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뭐 세력, 뭐 비상장, 락업 코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TF, 현물 ETF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다? 감시, 공유, 협약이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이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감시, 공유, 협약이 그만큼 주가 조작, 시장 조작에 민감하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안정적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늘상 반문을 드리죠. 저희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이 LQTY라는 거에다가 롱숏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 매수 안 하시고 그냥 롱숏 잡으셔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어찌됐든 추가 진입 횟수라는, 추가 진입 간격이라는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코인에도 지금 진입을 해서도 그런 그 안정성을 좀 가져가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 밈코인들이나 이런 알트코인들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의 금액 1억을 그냥 바로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겁부터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선정을 하시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그래서 프로그램 투자로 투자를 하시는 걸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이요, 제가 지금 뭐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읽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크게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다. 뭐 한 가지로 지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투자금이 우리 시드 금액이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환경이다라는 거죠. 사실 뭐 코인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가 뭐 너무나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코인은 뭐 무조건 잃는다. 코인은 위험하다라는 게 코인은 위험하다. 라는 게 어떤 인식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그렇죠. 자,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조작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인은 위험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제가 늘상 제가 방송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뭐 저런 세력 혹은 뭐 주가 조작 아니면 감시 공유 협약을 하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코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 이 위험성을 없앨 수는 없으나 줄일 수가 있죠. 예, 이 위험성을. 그래서 어찌됐든 이 투자를 하실 때 프로그램 매매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찌됐든 늘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램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프로그램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를 했을 때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요즘에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 CPI 지수건, 뭐 PPI 지수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드리는 메시지는 이 시장이 우상향을 하는 건 맞으나 이 시장이 우상향하는 건 맞으나 지금 많은 그런 제스처들이 보이나 어쨌든 그 안에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 투자금을 지키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이런 의도적인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다 팔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형성의 기본은 누군가가 사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누군가가 팔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누군가가 사지 않고 모두 다 팔기만 한다면 이 시장은 무너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팔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손실 구간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혹은 내가 원하는 수익 구간 안에서 팔 수 있게끔 프로그램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 5분 동안 저희 그 비트패스 이벤트, 쿠폰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쿠폰 이벤트 진행을 하면서 좀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 화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링크 띄워주세요. 자,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아이디, 유튜브 성함, 전화번호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5분 추첨해서 그쵸, 예. 이제 원데이 클래스는 이제 직접 방문하시는 거는 이제 평일에만 가능하시고요. 예. 자, 지금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아이디,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 지금 편하게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줌으로 하시면 됩니다. 줌만 깔아 놓으시면 되거든요. 뭐 굳이 투자자분 얼굴은 안 나와도 돼서 이거 캠 또 없으면 안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서 캠이 없으셔도 가능하십니다. 제 얼굴하고 요 화면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금리 인상할 때 발언이 추 인상이 더 있을 그쵸.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시장의 악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말한 대로 악화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악화됩니다가 아니라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은 항상 시장이 악화됐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님 레버리지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든 매도든 한 번 거래.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던 팔던 한 번 거래할 때 원래 수수료가 0.08, 0.04, 0.08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0.04는 지정가로 팔았을 때 0.0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가로 팔았을 때는 0.08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 쪽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 50% 할인돼서 0.02, 자, 0.04로. 자,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0.02, 0.04가 수수료다. 근데 여기에 곱하기 레버리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10배라고 하면은 0.2%가 0.2%가 수수료고 100배라고 하면은 2%가 수수료겠죠. 그리고 자, 시장가로 체결하는 거는 저희가 손절 매도 때, 그리고 감시가 매도, 첫 매도 때, 첫 매수 때. 첫 매수 때만 이렇게 시장가로 거래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지정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0.0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레버리지다. 자, 이게 자, 사고 팔고를 한 번 거래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고 안 팔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찌됐든 거래소에서도 사고 팔고를 한 번 거래로 치는 게 아니라 사거나 팔거나를 한 번 거래로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7시가 됐고요. 자,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질문이 있어서 받아볼게요. 자, 이병승님께서 원데이 클래스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한다는 말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프로그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지금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저희 회사에 직접 내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화상캠으로 직접 얼굴을 보면서 고객님의 투자금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저희 프로그램이 뭐죠? 24시간 동안 이 핸드폰만 들여보실 수가 없으니 새벽 4시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새벽 4시에 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자, 내가 리플 말고 뭐가 있어? 수익. 자, 새벽 5시에 고객님께서 잠을 주무실 거 아니에요. 잠은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 12시에 잤습니다. 자, 12시에 927원에 잤어요. 근데 쭉 새벽에 이렇게 뚝 떨어지네. 새벽 3시에. 내가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프로그램 투자를 하는 건데 프로그램 투자라는 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원데이 클래스 오신 분들이거든요, 직접. 네, 저희 지금 원데이 클래스 오셔서 저한테 직접 강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초보자 과정은 프로그램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버튼이 하나하나 무슨 기능을 하는지
말 그대로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이 뭘 하는 건지, 브레이크가 뭘 하는 건지, 지금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지만, 학생들, 막 20살 때, 이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엑셀이 뭐 하는 거야? 브레이크가 뭐 하는 거야? 기어는 P가 뭐야? N이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는 거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자 과정을 해드립니다. 고객님의 투자 성향, 그리고 시드 금액, 그리고 프로그램 주시가 얼마나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정말로 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실전 투자, 소액으로 실전으로 돌려보신 후에 수익을 내시던 수익을 못 내시던 그 토대로, 그 전략을 토대로 다시 한번 봐드리는 게 이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커리큘럼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그래서 초급자 과정, 중급자 과정, 전문가 과정에 저희 회사에서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자, 반감기가 내년인데 그때에도 폭발적인 상승장이 올까요? 그때 저는 프로그램 롱만 잡으러 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선반영이 될 겁니다. 반감기가 오고 나서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오를 겁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내년 10월 보고 있거든요. 아, 내년 10월이 아니라 반감기가 언제지? 10개월 후니까 내년 4, 5월 달 보고 있거든요. 선반영이 되는 거를. 근데 아마 신호가 올 거예요. 이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바이낸스가 아마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 죽이기에 들어가서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아르헨티나 그 국가대표 스폰서였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가 됐죠. 바이낸스 죽이기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바이낸스가 죽은 다음에 현물 ETF 상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떡상을 하지 않을까. 원격으로 강의를 듣고 싶은데 원데이 클래스 신청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은 원데이 클래스 신청하시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 연락처를 통해서 화상으로 하실지 아니면은 내방을 직접 하실지 결정을 하신 후에 원데이 클래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일날 10시에서 6시까지 저희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6시까지 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조그맣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카더라, 뭐 찌라시 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웬만하면은 그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우상향을 할 겁니다. 뭐 방송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어찌됐든 정부나 기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기업들은 기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죠.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SEC가 지금 하는 감시 공유 협약이 그중 하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제도권에서 넘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기업들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 거래소 설립. 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고객님이 전업 투자를 하실 것인지 본업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신 내용을. 지금 미스터 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전업 투자를 하시게 되시면은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이제 손실을
본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 전업 투자를 하실 거면은 수익금에 따라 다르겠죠. 투자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욕심은 끝이 없죠. 잠깐만요. 이걸 질문을 받다 보니까 본질을 잃었네요. 자 오늘도 5분 추첨하도록 하고요. 자 8분. 자 8번 김경태님, 5번 벽계수님, 6번 꾸꾸꾸님, 7번 영원님, 1번 영원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은 비트패스 상품권, 레브 쿠폰 상품권 100만원권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한 내용들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